자, 오늘은 1-4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실습 파일 열겠습니다. 2016 커마리 이거 가셔가지고 이론에 가셔서 항상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302 셀서시. 오늘은 밑에 기본 작업 2 3시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했던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면 1번은 A1부터 H1을 잡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동일합니다. 어저께 배웠던 내용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셀 스타일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1이라는 셀 스타일 넣는 방법은 이 스타일 그룹에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제목 1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글자체도 바뀌고 색깔도 들어가고 밑줄도 그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여러분들 1 숫자 안에서 오른쪽 번. 그다음 행 높이가 있죠? 행 높이는 여러분들 3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C4부터 C15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자와 숫자 사이에 대시를 하는 소리죠. 이것은 부분 수정을 하는 방법인데 사실 시험에는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한 가지 체크할 건 있습니다. 부분 수정할 때 여러분들 해당 셀을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커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CK 옆에 대시를 넣어주면 돼요. 이것은 한 번만 해보십시오. 뭐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죠. 근데 부분 수정을 할 줄 아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이제 안 나온다고 해야 되죠. 근데 필기 시험 여러분들 더블 클릭 F2 수시 입력줄 한 번 클릭 여기 필기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 편집은 더블 클릭 또는 F2 또는 소심 유출 한번 클릭. 요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전체 편집은 해당 셀에 입력하면 원래 끝이 해야죠. 그거 한 가지는 알고는 가셔야 되죠. 그죠? 자, 그것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요. 뭐, 한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또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할 겁니다. A4부터 A6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7부터 A9. 그 다음에 A10부터 A12. A13부터 A15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이콘을 기억하시겠죠?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A3부터 H3을 잡고 제목행이죠. 자, 제목행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그냥 그 보시면 요거 한 가지 또 한 개 더 있죠. A4부터 A15도 잡아야 됩니다. 왼쪽. 그럼 단순하게 그냥 셀의 색깔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노랑을 했죠. 표준색에서. 그럼 채우기 아이콘 옆에 가살표 있죠. 누르셔가지고 노란 좀 돼 있지만은 뭐 없으면 요거 눌려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노랑. 지금 나 사실 노랑이 돼 있죠. 클릭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면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제목의 문자열 앞뒤로 특수 문자를 넣을 건데요. 2형이라는 특수 문자죠. 제목이라는 건 요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특수 문자 입력법은 미음 플러스 한자 키를 했죠. 이 안에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반자 앞에 꺼서 두시고요. 미음 한자 키 누르시면 여러분들 특수 문자 선택한 창이 뜨죠. 여기서 동그란 거 넣어주면 되고요. 얘를 여러분들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복사 단축키는 컨트롤 C거든요. 카피.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붙이기. 안 해야지면 붙이기 이런 말이죠. 이 두 키는 왜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클릭하는 것보다는 그냥 요 두 개는 많이 쓰는 키니까 복사를 해서 넣어도 되고요. 여기 뒤에 가서 미화만 찾기 입력해서 또 넣어도 관계없어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블록 잡고 컨트롤 C, 황자리 갖다 놓고 컨트롤 V, 그리고 완료는 겁니다. 앞뒤로 내렸기 때문에 3번의 반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F4부터 F15를 잡겠습니다. 자, 통화 스타일로는 했죠? 뭐, 요 위에 보면 표시 형식 그룹이 있죠. 여기 일반 돼 있잖아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통화를 선택하시면 돼요, 통화. 통화는 참조로 통화 기호가 숫자 앞에 딱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통화하고 회계도 있거든요.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면, 통화하고 회계 차이점은 그래도 알고는 가야 되죠. 이쪽은 제가 통화를 할 거고, 이거는 회계로 한번 해볼게요. 블록 잡고 제가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은 블록 잡고 해결했어요. 차이점은 회계는 앞에 기호를 앞에 나란하게 배치가 되고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대시고요. 통화는 딱 붙죠. 그럼 회사에서 뭘 많이 쓰냐면 이걸 많이 씁니다. 회계. 뭐 통화 쓰는 회사도 있겠죠. 그죠? 근데 회계가 대체적으로 많이 써요. 깔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통화로 해도 통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그다음에 새로운 건데요. 여러분들 그 J4부터 J15 이 부분의 데이터를 뭐 할 거냐면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해서 여러분들 G4부터 G15 요 숫자의 야를 그냥 붙여 넣은 건 아니고 더해서 붙여 넣을 거거든요. 연산 기능을 쓰는 기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처음에 추가 판매량 범위인 J4부터 J15를 잡고 일단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 다음에 그냥 붙여넣으면 안 되고요. 더해서 붙여넣을 판매량 범위인 여러분들, G4부터 G15를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요. 야는 메뉴를 써야 돼요. 선택하여 붙여넣어. 야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연상 기능을 쓸 건데, 더하기죠? 더하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옵션을, 요것을. 그 다음에 확인 눌리면 이 95가 5가 더해지면서 100이 될 거예요. 야는 48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복사 흔적은 취소하기 위해서 ESC. 더해서 붙여놨다. 그거죠. 자, 여기까지가 3번이 끝났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은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좀처럼 잘 나오진 않지만은 실무에서는 쓰죠. 그래서 보통 내가 더 할 일이 뭐가 있겠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업무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파트에 따라 틀리겠지만 아예 엑셀 안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냥 엑셀 워드처럼 쓰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는 엑셀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활용하는 거죠. 근데 토목에 뭐 여러 가지 뭐 청량하는 분들도 쓰겠죠. 뭐 산이 올라가지고 뭐 산을 다 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완전 노가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 들고 그죠? 많은 경우는 측정하죠. 그죠? 그럴 때 라디안 개념에서 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활용도는 나중에 업무 보실 때 기억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에서는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E4부터 E15 영역에 대해서 우리 형식 정했던 거 지금 배웠거든요. 요번에는 여러분들 E4부터 E15를 볼까요? 여기 날짜 데이터는 아니죠. 왜냐하면 더블 클릭하면 연월이 글자가 찍혀 있잖아요. 문자 데이터인데 그 문자 데이터 뒤에 까지 붙여라 그 말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골뱅이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골뱅이를 쓸 거예요. 그럼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모든 서식을 단축키죠. 셀 서식 창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주는 숫자니까 이건 지압 보고 골뱅이 넣고 까지라고 뭐 한글은 이렇게 쳐도 쌍따옴표 안 쳐도 글자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는 잘 안 넣어져요. 셀 쓰시기. 그래서 쌍따옴표 묶고 주소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눌리면 뒤에까지가 붙었죠. 여기까지가 4번이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빼도 될 것 같아. 요번에 5번은 테두리는 테두리인데 색깔 파랑 테두리일까요? 색깔이 지금 들어가 있는 테두리거든요. 고를 때는 셀 서식창을 띄어서 할 겁니다. A3부터 H15를 잡고 그럼 A 항상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범위를 조심하시라. 자, 거기서 셀 서식 띄우고 있습니다. 컨트롤 1번. 테두리에 갑니다. 그리고 실선은 맞아요. 실선. 근데 색깔이 여러분들 색깔 때문에 여기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 아이콘을 쓰면 무조건 검정색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가서 할 겁니다. 테두리 탭. 그리고 색깔은 여러분들 파랑은 표준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는 윤곽선 한번 클릭, 안쪽 한번 클릭하면 모든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아이콘 한 번씩 눌러주시기만 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리고 여러분들 해제 뜨면은 파랑 색깔이 들어간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테두리 관련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7셀에 가볼까요? 날짜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이 문제는 예전 한 5년 전의 문제예요. 예제가. 근데 사실 답이 적혀 있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이것은 도움이 안 되고요. 공부할 때. 이거부터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날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물론 암기입니다. 연도는 Y고요. 외우셔야 돼. 월은 M이고 일은 D라는 형식 기호를 쓰거든요. 다 이열, month, day입니다.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때는 A를 세 번, 월 나오고요. 네 번 넣으면 월요일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정의거든요. 그래서 왜 A를 세 번 왜 넣습니까? 왜 월이 나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것은 할 말이 없어요. 왜? 딱 정의해. 이렇게 쓰도록 세팅되어 있는 거야, 프로그램이. 이거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A를 세 번, 월. A를 네 번, 월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이런 날짜 데이터일 때는 Y가 두 번, 네 번 할 수 있거든요. Y는. 세 번은 할 수가 없어요. 세 번 공이오는 연도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 하면 25, 네 번 하면 2025. 올해는 여러분들 26년이니까 이렇게 바꿔볼까요? 26을 되겠죠. 그리고 2026. 그리고 M을 한 번 넣으면 월인데 한 자리 월일 때는 한 개 1. 그 다음에 M이 두 번일 때는 한 자리 월일 때는 공이 붙습니다. 그럼 10월이면 M을 한 번 넣으면 뭐 되는 겁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M을 두 번 넣어도 한 번 넣어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한 자리 월일 때는 이 공이 붙느냐 안 붙느냐. 한 개 넣을 때는 안 붙고 두 개 넣으면 공을 채우죠. 이렇게. 그럼 M을 세 번 넣으면 001이냐. 그런 월은 없지 않습니까? 0으로 나와요. 1월은 January니까 JAN. 네 번 넣으면 다 나옵니다. 네 번 넣으면 JANU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영어가 다 나오더래요. 그죠?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것을 영어를 칠까요? 안 칩니다. 그럼 해외 바이어 상대로 무역부에서 일을 하면 뭐 저도 회사의 무역팀에 한번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을 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엑셀을 모르는 분은 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M을 네 번 넣으면 다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용장인 거 보낼 때 여러분들 1월 할 때 제니얼에 JA에 1월 1일 날 보냈다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을 치진 않죠. 그럼 M을 세 번, D를 두 번 넣으면 되죠. 현재 오늘 날짜에서.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다 쓰인다는 소리죠. 시험에는 나오지만. 그럼 실기에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요거.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는 필기용이거든요. 그러면 D를 한 번 넣으면 1이니까 0, 즉 1. 두 번 넣으면 01. 세 번 넣으면 해당 요 날짜에 대한 요일이 나온다 이거죠. 월요일은 뭔? 네 번 넣으면 다 나오죠.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입력 데이터를 26년 오늘 1월 25일로 해본다면 입력을 이렇게 엔터 치면 이게 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하면. 이 날짜를 여러분들 결과를 이렇게 26년 여러분들 1월 1월 만약에 25일 이렇게 표시하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것을 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나오는 소리예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아무 셀에 가셔가지고 어떤 셀에 가도 관계없어요. 이건 실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26년 여러분들 1월 오늘 25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형식을 바꿀 거냐면 이런 식으로 나는 바꾸고 싶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y를 4번, m을 2번, 뭐 이럴 때는 말이 없으면 d를 2번 넣어주면 됩니다. 토요일은 한글로 나오니까 내일을 몇 번 넣는다? 3번. 여기 A를 3번. 갈로 안에. 형식 정해볼까요? 그러면 해당 셀에 가서 했던 셀에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사용자 지정 가볼까요? 원래 이거는 다시 해보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Y를 4번 치시고요.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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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뭐, 이왕이 소문자 치기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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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연, 띄우고, MMR, 띄우고, DD. 발로 열고, A를 3번, 발로 닫고. 여러분들, 뭐, 요것은 붙이도록 할게요. 요것은 제가 띄워놨는데, 원래 붙죠, 사실은. 안 띄우고 이렇게 붙일게. 그러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요것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 연월일을 친 건 아니고, 더블 클릭하면 날짜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요 날짜를 여러분들 내가 달력 2012년 12년 5월 14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다 치면 월요일이죠. 달력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로 들어가 볼까요? 이거 달력 보는 분들은 이제 함수 요 엑셀 형식 정의를 잘 모르셔가지고 하는 분들이고 아시면 달력 볼 필요가 없어요. 5월 14일 확인해 볼까요? 2012년 5월 달 달력인데 5월 14일은 월요일 맞네. 그래서 달력 볼 이유가 없다. 엑셀을 할 줄 알면. 그래서 형식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달력 보는 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뭐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외울 것은 총 요 네 가지. 자, 암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 문제는 한자로만 바꾸는 거거든요. 한자는 연역하고 한자 키 눌려서 한자 변환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올라가서 해당 셀에 가서 컨트롤 1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서 똑같이 뭐 답이 적혀 있죠, 그죠? Y를 내봐. 연자 치고 한자 키 눌리고요. 한자 바꾸면 되고 MM월 한자 키 바꾸면 되고 DD1 한자 키 다 나오죠. 여기까지가 끝이네. 한자로만 바꾼 것밖에 없어요. 한자 키 누르면 돼. 그러면 이렇게 한자로 나오죠. 그래서 Y를 왜 3번, 4번 쳐야 되고 M을 왜 2번 쳐야 되는지만 D도 그렇고 2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정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있고 요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일 쉬운 파트를 해봤습니다. 아니 엑셀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그냥 어저께하고 지금은 약간의 그냥 서식 꾸미는 정도? 형식 정의하는 건 암기할 게 좀 있었죠? 이제부터 오늘부터 할 것은 이제 기능 들어갈 거예요. 오늘부터 엑셀 기능에 약간씩 맛을 볼 거거든요. 자, 능기 씨가 이제부터는 학습할 게 좀 나옵니다. 지금까지 꼽는 것밖에 없잖아요. 뭐 색깔 정도 놓고 뭐.
자, 여러분들 1-4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소스가 이제 바뀔 건데요. 닫게 하시고요. 03 조건부 서식을 여십니다. 사실 조건부 서식이 많이 활용이 되죠. 우리가 했던 것은 이제 입력 작업 5점은 나중에 입력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출 풀 때 입력은 보고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뭐 풀이할 것도 없어요. 그럼 입력할 때 주의점은 기출 풀이할 때 알려드릴 거고, 우리 요거 끝났거든. 그럼 10점은 맡아놨고, 그죠? 앞으로 60점을 취득하면 되는데, 이제 기능 문제가 한 문제 나오거든. 조건부 서식과 호흡 필터가 뭐 당연히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 넣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잘 안 나온다. 근데 잘 안 나오더라도 실무에서 쓰거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어떤 기능이냐면 조건 만족 시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고요. 우리가 해야 될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거든요. 특정 셀의 주소에 대한 데이터를 검사해서 그 셀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셀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색깔이 그 셀을 인식하는 행이 있죠. 그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행 전체. 그래서 조건 만족할 때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는 거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자동 해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편리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소스를 넣는데 뭐 이거는 우리 실무 소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소스죠. 그래서 이 소스가 이렇게 넣는 이유가요. 어차피 이 시험이 이제 일반적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성적, 학번이나 회사 이런 게 주로 소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학번, 뭐 시험을 쳤다 합시다. 중간 기말을 치겠죠. 출석도 볼 거고 해당 담당 교수들이 여러분들 중간 기말 리포트 점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그냥 학계라고 봅시다. 학계. 학계 점수가 여러분들 여기에 뭐 다양하게 점수가 많죠. 90점 이상인 학생들에 대해서만 색깔을 쫙쫙 넣고 싶어요. 행전체. 여러분들 그렇다면 일일이 만약에 조건 소식 안 하면 이걸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색깔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게 다 찾아야 돼요. 그럼 이게 한 요 정도 되면 뭐 장난이죠. 뭐 작업하는 것은. 그죠? 요거 작업, 이 두 개만 작업하면 되니까. 이런 단순한 어떤 데이터를 작업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만약에 요즘 대학교는 학부가 있잖아요. 그죠? 과도 있지만은, 만약에 500명의 학생이 있다 칩시다. 그 전체 학생에 대한 어떤 학점이 점수가 나온다면 일일이 이거 다 할 것이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든다 소리죠. 이거만 조건을 만족하면 이 행 전체가 쫙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편리하다. 그런 예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부 서식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수식으로 작성을 할 건데, 여러분, 수식의 시작은 는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는을 넣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 셀에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D25에 갔는데, 요게 B24 주소를 참조하려고 이 주소를 딱 찍고 싶어요. 근데 는을 안 넣으면 이동밖에 더 됩니까? 주소를 찍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는을 넣고 주소를 찍으면 찍히잖아. 참조 안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눈이 안 들어가면 주소가 안 찍히고 이동이 되는 거지. 그래서 수식의 시작은 이제 눈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주소 형식을 아셔야 되거든요. 기초인데, 커말 2급을 배운다 해가지고 오는 수강생분들이 뭐 기초를 마스터하고 들어오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뭐 커말 1급도 마찬가지인데, 커말 1급반이 여러분들만큼 2급을 알고 들어오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그냥 1급이 좋아서 들어오는 학생들이에요. 수강생.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더 못할 수도 있죠. 네, 선택했으니까 그분들은 이급의 내용을 더 많이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엑셀의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 참조. 상대 참조 여러분들 변하는 주소, 혹은 참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주소를 참조할 수도 있고 범위를 참조할 수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넌을 넣고 찍히는 주소는 무조건 다 상대 참조입니다. 변하는 주소거든요. 그래서 범위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아무 없이 그냥 여기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소 참조를 상대라고 하고요. 저 사람은 너무 상대적이라면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죠. 그죠? 상대적이라면 그런 말이죠. 그리고 절대 참조가 뭐냐면 달러가 들어가요. 달러는 바로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 열고정, 행고정이죠. 둘 다 고정하는 주소는 절대 참조랍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소 또는 범위.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를 직접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뭐 입력은 틀린 겁니까?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작업은 하지 않는다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F4키 한번 해볼까요? 아무 셀에 가서 실습을 해볼게. 능하시고 아무 셀 주소 한번 찍어보세요.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 F4키 한번 눌려볼까요? 달러가 들어가죠. 이게 절대 참조. F4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직접 입력하는 엑셀 사용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 분들은 그냥 엑셀을 잘 몰라가지고 달러를 치는 경우인데, 그렇게 쓰는 사용자는 없다. 다 F4키 눌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좀 의아한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마지막 주소인 혼합참조는 한쪽만 고정시키는 주소, 행 또는 열. 그러면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야는 A열 고정입니다. 그죠? 열만 고정이고요. 이쪽 주소는 행만 고정이죠. 왜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니까. 그래서 이런 주소는 혼합참조. 이거 조건부 서식할 때 쓸 거거든요. 자, 이것은 함수할 때 다 쓸까요? 근데 혼합참조는 우리가 함수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이것은 1급, 커마 1급에서 배열 수식 배울 때는 당연히 씁니다. 늘 쓰는 거고요. 요 1급반이 아니니까 뭐 신경 쓸 건 없고 요 조건부 서식할 때만 쓸 겁니다. 야는 우리 함수할 때 많이 쓸 거예요. 절대참조는. 자, 그럼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눌려볼까요? F4키 누를 때마다 주소 변환 방식을 봐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여러분들 너나씨 가지고 아무 주소 찍고 이는 상대고요. F4키 누를 때마다 주소 형식이 바뀌어요. 한번 눌리면 절대, 또 눌리면 혼합, 즉 행만 고정, 또 눌리면 열만 고정, 또 눌리면 상대. F4키 누를 때마다 절대, 혼합, 혼합, 상대가 바뀌죠. 이렇게 어떻게 바뀌는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4키 한 번 누를 때는 절대지만은 계속 눌리면 주소 형식이 계속 바뀌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개념을 일단 지금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습, 두 번째는 우리 수식을 작성할 거거든요. 그때 쓰는 비교연산자. 6가지는 필수 암기입니다. 함수할 때도 쓸 거고, 조건부 서식할 때도 쓸 거고, 고급필 때 쓸 겁니다, 연산자는. 자, 비교 연산자인데 이상은 크거나 같다. 수학적 기호는 그죠. 근데 엑셀 치기가 좀 곤란하죠. 그래서 뒤에 치는 겁니다, 엑셀에서. 이거 치기가, 이렇게 치기 좀 힘드니까. 뒤로 빼놓은 거고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은 개념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이하는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 이거 같이 외우셔야 돼.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양쪽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는 같다고요. 6가지는 여러분들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입력 순서인데요. 이것은 엑셀이 논리적 검사를 하기 위한 순서거든요. 그래서 논리적 검사를 우리 로지컬 테스트, 로지컬, 뭐 한글로 적게 테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건부 서식은 나중에 배울 함수 중에서 if가 있어요. 논리 함수 if. if를 같이 보면은 뭐가 뜨냐면 갈로 열면 여기 영어로 로지컬 테스트라고 뜹니다. 이게 논리적 검사라는 뜻이고 이게 논리식이에요. 그럼 if가 빠진 기능이 조건부 서식이다. if를 뺀 거죠. 기능으로 쓴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는 그때 조건식 넣는 순서는 if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2급이기 때문에 제일 기초가 일단 우리는 수식의 시작은 는이 들어가야 되니까 는이 들어갈 거고 셀 주소를 찍고 항상 비교연산자는 중간에 항상 쓰이거든요. 조건식을 넣을 때 비교연산자가 항상 중간에 다 있습니다. 왜? 논리적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연산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게 위에 거 6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셀 주소하고 요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여러분들 입력된 입력값, 비교값이라는데요.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 문자는 반드시 쌍따 묶어야 됩니다. 약속된 거요. 이 룰을 안 지키면 엑셀은 막골 에러 띄어 봅니다. 왜? 틀렸으니까. 형식이 틀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첫 번째 요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제가 우리 같이 요거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 의미를 처음 읽을 때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뭐 아무 소리 가서 가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 다음 밑에는 100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제 같은 경우는 C24 쳤어요. 가. C25에 100. 뭐 간단하게 뭐 이 순서를 뭘 말하는지 좀 이해를 하면 D24셀에 가서 한번 논리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는이 들어가죠. 는. 그 다음에 C24, 저는 C24에 가를 쳐놨거든요. 그럼 C24라는 요 안에 있는 데이터는 셀 주소죠. 비교해야 되죠. 같으냐? 이꼴. 앞에 너는 수식의 시작이고 뒤에 너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논리적으로 비교할 때 그 비교값이 있어야지 비교하죠. 그 비교값은 가냐 쌍따옴 가 문자니까. 그럼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엑셀이 당연히 야, 요 가서 간지를 검사하는 거죠. 같은지를 검사하는 게 엑셀에 여러분들 엑셀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럼 가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리 좁아주니까 맞다, true. true가 이 논리적 결과야. 논리적 결과는 true나 false가 나오거든. 반대로 더블 클릭해서 나라 치볼까요? 나라 치면 엑셀이 당연히 나가 알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LR 띄우는 게 false. 요것을 우리는 입력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족보문 서식에서 어떤 주소를 찍어서 논리적 검사에서 true인 행만 색깔을 넣거든요, 무조건. 엑셀은. 펄스는 색깔 안 씁니다. 자, 이런 경우고, 두 번째 숫자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자, 숫자, 이번 밑에 저는 D25세가 있는, 여기에 있는 C25, 100은 이상이냐, 크거나 같으냐, 이상하게 한번 넣어보시면, 100. 100 이상값 맞지 않습니까? 100을 포함하니까. 논리적으로 맞죠? 엔터 치면 true. 더블 클릭해서 미만이냐, 100보다 작으냐, 야가 왜 100보다 작습니까? 안 작죠? 그러니까, 펄스.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조금 뒤에 넣어야 될 순서입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함수가 대입됩니다. 여기 함수를 대입해서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하고 비교값하고 논리적 비교라는 거죠. 이런 패턴이 있고요. 멀리 그냥 주소 대신에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가 대입되고 결과값하고 주소를 찍어서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직접 입력하진 않고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이것만 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들어갈 대상이 여러분들 달라지는 거고 입력했던 값을 주소를 찍어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개 더 적는다면 여러분들 함수를 대입해서 결과를 추출할 수 있고요. 결과값을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비교 의사한점 항상 들어가고 뒤에도 함수를 넣을 수 있겠죠, 그죠? 함수와 함수의 결과값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의미가 다른 함수가 들어가겠죠. 요게 결과와 이게 결과로 논리적 비교하는 이런 네 가지 패턴이 있다 이거죠.
이 패턴만 잘 기억하면 돼. 주로 2급은 1, 2번, 1, 2, 3번 정도? 그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우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다시 가서 조건부 서식에서 여러분들 수식을 작성하는 입력 박스에 여러분들 셀 주소를 탁 찍으면 아쉽게도 상대 참조 주소가 아니고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비등 안에서는 달러가 들어가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잠시 우리 책을 볼까요? 조건이 뭐냐면 학번이 2024로 시작하는 시작 동그라미. 자,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인데, 자, 이제 함수도 설명드릴게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하는 것이 이제 꼭 이제 학습할 게 좀 있는데. 자, 학번에 보시면 앞에 네 개를 추출해서 이 네 개 값이 2024인지를 검사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소를 떡 찍어가지고 이 찍으면 이 주소는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함수를 쓸 건데 함수 써도 주소 찍으면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요. 문제되는 것은 요 부분 A열은 고정이 맞아요. 왜냐 학번에 대해서만 논리적 검사를 할 거거든요. 옆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검사하면 안 되겠죠. A열에 검사하는 거는 야는 좋은데 맞는데 고정. 행까지 고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가 야만 검사할 거 알지 않습니까? 밑에도 검사해야지. 밑으로 야가 검사하러 딱 내려갈래 때만은 사용자가 막아놓은 거죠. 움직이지나 막아놨잖아. 고정했다. 그냥 못 내려가는 거지. 엑셀을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럼 나와버립니다. 여기 있는 결과로 다 넣어버립니다. 서식을 옆에 행전체에 대해서. 안 넣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어요. 2024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도 색깔이 안 들어가요. 왜? 이하 자체가 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해서 색깔을 안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을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행을 이렇게 F4키를 제가 두 번 늘려볼게. 그럼 행이 풀리는 혼합 참조가 되거든요. 이 풀어주면 엑셀이 풀어놨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밑으로 검사를 하면서 조건을 만족한 경우 이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 색깔 쫙 들어가고요. 또 내려와서 하도 다 들어가. 이거 만족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부분 고정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 기초할 때 제가 행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 했습니까? 입력 방향까지는 이게 중요하겠죠? 행 방향은 여러분들 데이터 방향 따지면 아래 방향이죠. 아래 방향으로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바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 부분이 고정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 부분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F4키 두 번. 이게 빨라요. 왜 안 오시? 절대 차음절 F4키 눌리면 행만 풀리거든요. 자, 요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그다음 여러분들 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레프트 함수는 왜 나왔느냐? 이제 제 함수 이것만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제 텍스트 함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텍스트 함수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 함수가 세 가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있어요. 함수할 때 더 많이 할 건데요. 시작하는 나오면 레프트 왼쪽, 끝나는 오른쪽이라는 라이트. 무엇을 시작으로 인. 어떤 시작 위치 기준이 없어 미드를 써야 되거든요. 요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함수 사용법은 앞에 반드시 넌이 들어가야 되고 함수명이 들어갑니다. 갈로 열고 갈로 안에 들어갈 수를 인수로 하거든요. 꼭 여셔야 됩니다. 인수를 다 썼으면 갈 닫아줘요. 이게 함수 사용법이에요. 가로를 안 닫아주면 에러 띄웁니다. 엑셀이. 꼭 닫아줘야 되고요. 함수명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식에 따라서 이 공식 들었지 않습니까?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콤마를 구분한다는 거. 인수는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소도 찍을 수 있고, 범위도 잡을 수 있고, 함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다 인수라거든요. 인수의 이루어야 되는 콤마로 구분한다는 거. 자, 그럼 우선 레프트부터 보면 여러분들 레프트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거든요. 야는 기준이 왼쪽이 텍스트 함수거든요. 왼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이다 보니까 시작 아닙니까? 데이터로 따지니. 시작하는 시작 값이 나오면 레프트 함수가 항상 등장합니다. 시험에.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한다면 하나, 둘, 아카가 나오겠죠? 음. 우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밑에 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자 눌려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수는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새 동화문상이 여시고 제하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A1 셀의 아카데미 함수 보세요. 그리고 B1 셀에 우리 진짜 아카만 추출하면 해볼까요? 레프트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넌을 넣고 여러분 L이 치면 레프트 함수 나오죠. 레프트 나오다. 더블 클릭 따닥 가로가 열리죠. 그리고 주소 찍고 이 주소에서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할 거예요. 콤마 찍고 이죠. 인수가 두 개 들어가죠. 그럼 왼쪽에서 두 개까지 추출하겠다. 그 말이죠. 엔터 치면 아까가 나옵니까? 공식 외우셔야 되죠. 이 공식. 인수가 두 개 들어갑니다. 일단은 함수는 제시되는데 의미 제시 안 돼 있고 공식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나중에 함수를 풀 학습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뜻 아셔야 됩니다. 이 함수가 무한 함수인지. 자, 그러면 아까 잘 나오죠? 두 번째는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오른쪽 기준이라는 것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공식은 똑같습니다. 야, 라이트가 나오면 끝나는 끝에서 왜? 오른쪽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카데미가 있으면 오른쪽에서 두 개만 추출한다면 미하고 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는 대미가 나옵니다. 오른쪽에서 두 개만 갖고 오겠다. 그 말이죠. 또 해볼까요? 바로 밑에 가서. 하나씩 이해하는 거죠, 공식은. RI만 치시고요. right, 더블 클릭. 가로 열어주죠. 그리고 주소 찍고, 콤마, 이죠. 오른쪽에서 두 개, 대미가 나옵니까? 그래서 나오는 이유도 이해를 하고, 공식도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죠. 함수 나올 때는 반드시 오늘로서 마스터. 미루지 말고. 그러면 계속 밀리다 보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아니, 함수 본격적으로 할 건 아니고 조건부 서식에 잘 나오는 함수들을 좀 알아보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미드는 원래 중간에 한 뜻은 많습니다. 미들. 근데 중간에서부터 그게 아니고 야는 기준이 없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거 좀 지울까요? 이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참조로 카드를 추천하고 싶다면 레프트도 안 되고 라이트도 안 됩니다. 기준이 어중간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함수가 미드 함수거든요. 미드는 인수, 그래서 한 개 더 들어가요. 왜? 레프트, 라이트는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른쪽, 왼쪽이 딱 정해져 있잖아. 야는 어중간 위치입니다. 중간에서부터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수형이 더 필요하면 시작 위치를 잡아주고 시작해야 돼. 딴 것은 인수가 두 개 들어가지만, 미드는 인수가 세 개 들어가는 이유는 시작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거지. 그냥 기준이 시작 위치가 기준입니다. 인수가 세 개 들어갑니다.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작 위치 기준은 야는 어디 잡느냐? 왼쪽에서 정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카드를 추출한다면 카는 왼쪽에서 몇 번째 있냐면요. 두 번째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에서 학생 보고 야, 네 카를 기준으로 뭐 2열 종대로 서. 그러면 쫙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손들어 이거죠. 야를 기준. 그래서 만약에 카드에는 글자가 하나, 두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숫자는 1을 넣으면 되죠. 그럼 요 뒤에 2는 시작 위치고요. 그 뒤에 2는 각 볼 개수죠.
이 중간에 왜 이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요거 한번 해볼까요, 또?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카드. 그러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요 B3셀에 가서 여러분들 너나하고 미드, MI만 쳐도 나오죠? 그리고 주소 찍고, 야는 우리는 카드를 만약 추출한다면, 여러분들 콤마 찍고, 시작 위치를 잡아줘요. 카를 기준으로. 카는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있죠? 2죠? 이 콤마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카드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는 의미를 아셔야 되고, 이는 또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카드가 잘 나오면 잘하신 거예요. 자, 요것은 제가 이제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그런데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C1셀에 가셨어요. 조금 요거 조금 더 일부 넓혔어요. 요 시야를 좀 넓혔어요. 경기에서 좀 땡겼어요. 자, 한번 쳐볼까요? 부산시. 여기 진구니까 진구. 이게 뭐, 서면 1번 가랄까요? 아니, 함수의 어떤 의미를, 뭐, 지금 이해가 공식은 보고 하면 되고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건데, 뭐, 틀려간 게 없어요. 그럼 D1셀에는 이 치는 거 아닙니다. 부산시가 추출되게 하시고요. D2에는 진구, D3에는 서면 1번. 3조로 부산시 추출할 때 레프트 함수 쓰시고요. 여러분. 야는 미드 쓰시고요. 요것은 라이트 써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요거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오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식을 넣어가지고 이게 나오게끔. 일단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프트 써가지고 왼쪽에서 3개 하면 결과가 나올 거죠. 그 다음에 미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시작 위치가 참 중요하거든요. 공백도 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죠. 공백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면하시고 미드를 했다. MI만 쳐도 미드 나오지 않습니까? 더블 클릭하면 가로가 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소 찍고 야는 시작 위치가 진구 요거 2개를 추출할 거거든요. 그럼 진은 시작이 콤마 찍고 5번째를 시작으로 야를 시작으로 글자 2개니까 콤마 2죠. 그러면 진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온지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 위치 숫자입니다. 야는 각골 데이터 개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면 1번 가다 한번 해볼까요? 서면 1번 가는 여러분들 글자가 오른쪽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늘하시 가지고 라이트인데요. RI만 치면 라이트가 나오죠. 더블 클릭. 그리고 C1을 찍고 여기서 여러분들 5개만 갖고 되지 않습니까? 콤마 찍고 5. 그럼 서면 1번가가 나오죠. 그때 쓰는 함수가 시작이니까 레프트, 끝나니까 라이트, 그 다음에 어중간 위치는 미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새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자, 이 세 함수는 여러분들 텍스트 함수인데 이 텍스트 함수로 사용해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내려 이거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지 않습니까? 라면 그럼 제가 만약에 5를 추출한다면 이 5가 숫자라면 정렬은 오른쪽에 딱 가야 되거든요. 그냥 왼쪽으로 딱 붙어요. 추출하는. 한번 보여드리면요. 런에서 제가 라이트에서 5만 추출한다면 콤마 1이죠. 그러면 5가 나올 건데 정렬해 보세요.
왼쪽이 돼버려요. 야는 성격, 논리적으로 검사할 때는 문자 데이터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5를. 그럼 계산은 다 돼요. 뭐 계산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곱하기 10하면 계산은 되면서 50이 되죠. 근데 계산식하고 논리적 검사하고는 틀려요. 그럼 면해가지고 요 주소에 추출한 5는 이꼴 숫자 5냐? 이건 쌍따옴표 안 치면 숫자 5입니다. 그죠? 그러면 엑셀이 숫자 5인데 문자인데 그럼 엔터 치면 펄스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5라는 숫자 그대로 보면 왜 이하고 펄스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는데. 그죠? 야는 숫자를 친 거고 야는 문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쌍둥이. 형님과 동생이 얼굴은 같아요. 성격은 틀리죠. 그러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거 내 동생인데 어 내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문자 5는 쌍따옴표 칩니다. 숫자는 원래 쌍따옴표 치는 건 알지만 텍스트 함수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숫자 같은 경우 문자는 물론 쌍따옴표 쳐야 되고요. 쌍따옴 묶어줘요. 그러면 엑셀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 나중에 2024로 시작하는 할까입니까? 그때 이 꼴에 넣고 비교값 넣을 때 2024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2024 치면은 숫자 2024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쌍따옴표 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어.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요거만 왜 쌍따옴표 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 언급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초 설명이 끝났다고 보면 돼. 함수 공식 정리하고 사용법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함수로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성격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요거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기능을 한번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 이제는 요거는 아까 설명 다 했고요. 자, 출제율 1이 뭐냐면 조건을 요거는 X 완전 엑셀을 요건 닫으셔도 관계 없어요. 새롭게 열을 겁니다. X하고 요거는 저장할 필요 없고 이건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작업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먼저 보면 학번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2024로 시작 아닙니까? 아까 시작을 동그라미 쳐놔야죠. 시작에 나오면 레프트 함수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왼쪽에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그래서 학번 주소 찍고 조건부 소식에서 이거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거든요. F4키 두번 야가 중요합니다. 행고정을 꼭 해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서 왜 사냐? 비교값이 네 글자니까. 야가 만약에 24라고 나온다면 야는 뭐가 바뀝니까? 2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비교값의 길이에 따라서 이 숫자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4개까지 추출한 값이 갈로 닫고, 그죠? 이꼴 2024와 같으냐? 그 말이거든요. 그때 왜 쌍따옴 쓰는지를 알려드렸어요. 여기 추출했던 모든 숫자는 문자 데이터로 바뀌기 때문에 문자 2024로 비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쌍따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업을 하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이겁니다. 어, 제일 처음에 이제 여기 또 잘 틀리는데 문제를 보면 범위가 딱 제시돼 있거든요. 이 범위가 데이터 전체 범위예요. 그럼 책에서 A4부터 H18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먼저 잡아야 돼요. 그때 잡을 때 여러분들 요소부터 아닙니까? A4. 근데 제목을 참 많이 잡아요. 시험장 가면. 요 제목행은 조건부 서식에서 잡을 범위가 아니거든요. 책에서도 A4부터지 A3부터란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A4부터 어디까지? G 여러분들 H 18까지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데이터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 데이터 범위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주의점은 제목행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되고요. 요 소스는 없지만 마지막 행이 병합된 셀이 존재할 때도 있어, 시험에. 야도 제외. 아시겠죠?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유의점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들어간 방법. 홈 탭에 가서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가셔야 돼요. 요 그룹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범위를 잘 잡았다면
저 위에 보면 홈 탭이 맞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그룹이 보입니까? 여기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여기 조건부 서식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 그리고 우리는 수식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규칙이라는 메뉴에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메뉴 많죠? 새 규칙 간다는 거. 눌려볼까요? 눌렸더만 여러분들 창이 딱 뜨죠? 새 서식 규칙 창이 뜨는데 규칙 유형 선택이라는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마지막 걸 왜 선택하느냐? 책에 보시면 단,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이지. 수식으로 작성해라 그 말이거든요. 거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거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입력 박스거든요. 여기에 수식을 넣어줘야 돼요. 이 박스 안에. 그럼 여러분들 여기 커서를 안에 딱 두시고 안에 딱 두고 자 수식 이제 넣을 때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우리 요렇게 넣으면 되죠. 자 요거 이제 글자로만 넣어놨는데 일단은 넌이 꼭 들어가야 되죠. 넌을 꼭 넣고 레포트 함수는 다 적혀 있으니까 입력하셔야 돼 직접. 뭐 자동으로 뜨는 것은 시트에서는 뜨는데 이것은 다 쳐야 돼요. 영어를. 레포트. 소문자 쳐도 관계는 없습니다. 갈로 열고. 근데 학번 셀 주소 찍을 때 이때 또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 처음이라서 뭘 말 찍느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필드명을 잘 찍어요. 근데 여러분 찍고 난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요 학번을만 찍었다 합시다. 여기서 어떻게 네 개를 어떻게 추출합니까?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처음 주소 여기서부터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3을 찍으면 안 되고 A4를 찍어야 되죠. 이제부터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 필드명 찍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넌을 할 거죠. 넌, 레프트가 했죠? 갈로 열고. 우리가 A4를 찍으면 보세요. 주소가 달러가 들어가는 절대 참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행은 고정을 풀어줘야 돼요. 왜? 야, 밑으로 검사를 할 거거든. 그래서 F4키를 두 번, 한 번, 두 번 하면 달러 A4라고 열만 고정된 주소가 돼버리죠. 이렇게 돼야 돼. 행을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왜? 밑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그럼 딸 나이4가 잘 됐다면 우리 콤마 찍고 왼쪽에서 몇 개까지? 네 개까지 갈로 닫고 자 함수를 다 썼으면 인수를 다 넣었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안 닫아주면 계속 인수를 인식하거든요. 열었으면 꼭 닫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까지가 어떤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입력값하고 비교하는 거죠. 뭘로 비교한다? 같으냐? 비교 연산자는 그 다음에 2024라는 비교값을 그냥 숫자로 넣으면 안 되고 문자인 2024 넣는 방법은요. 쌍따옴표 치고 2024 입력하시고 앞뒤로 쌍따옴표. 그렇게 쳤을 때 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잘 됐는지. 달러 A4, 콤마 4고요. 가로를 열고 꼭 가로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사자 같으냐는 문자 2024니까 쌍따옴표로 묶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수식 작성이 잘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서식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6번 서식 버튼이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 버튼을 클릭해서 서식을 넣을 거예요. 이 서식이 뭐냐면 책에서 글꼴색은 파랑으로 하고 표준색 가서 그거 한 개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 밑에 여기 서식 버튼 있잖아요. 이거 눌려야 돼.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글꼴 탭이 기본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색 자동돼 있잖아요. 여기 글꼴 색깔 넣을 때 선택하는 거예요. 그 표준색에서 파랑을 하면 요 테마색이 하시면 안 돼요. 표준색에서 파랑은 위치적으로 오른쪽 기준에서 세 번째 겁니다. 마우스 올려볼까요? 요거는 하다 보면 위치 왜 하죠? 지금 올리면 여러분들 파랑이라고 이게 색깔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찾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선택해 볼까요? 선택 딱 하고
파란색이 들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다. 마지막 확인을 해볼까요? 색깔 들어갑니까? 육행. 색깔 들어간 거 보면 이타 앞에 2024요. 그죠? 그래서 6행, 7행, 11행, 그 다음에 13행, 그 다음에 18행 되어 있죠? 옆에 결과 답안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옆에 시트,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해서 내가 했던 색깔하고 맞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어떨 때 활용하냐면, 여러분, 여기 만약 학번이, 이 배우는 이 사람이 2025 학번이 아니고 2024라고 잠시 수정해 볼까요? 요것을 4로 고쳐볼까요? 그럼 색깔에 들어가기 줘보세요. 들어가잖아. 다시 바꿔볼까요? 그럼 색깔 5로 바꾸면 2024 아닙니까? 좋아지죠?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규칙 편제한 방법은 여러분들 범위가 잘못 적용됐다든지 수식을 잘못 입력했다든지 서식을 잘못 지었을 때는 편집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간 방법 설명드리면요.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가볼까요? 거기에 보면 규칙 관리라는 게 제일 밑에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규칙 넣었던 게 보일 거예요. 한 개만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범위를 모르고 잘못 잡았다. 모르고 제목 행위를 포함시켰다. 내가 범위를 이걸 포함시켰냐 안 시켰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여기에 보면 적용 대상 밑에 범위 잡힌 게 있거든요. 여기 범위 잡았던 거야. 여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안에. 야, 클릭하면 점선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범위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녹색 점선이 있죠. 여기 요까지 잡혔으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잘못됐을 때. 지압부고. 그런데 야는 정상적으로 잘 됐지만은 내가 수식이나 서식을 잘못 입력했다 싶으면요. 규칙 편집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그리고 여기서 수식을 바꾸시면 되고요. 혹은 서식이 잘못됐으면 서식 버튼 눌려서 서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 확인, 최종 확인 눌리면 들어가고요. 나는 모르고 규칙을 두 개를 넣어버렸다. 한 개는 맞는데 한 개는 잘못된 규칙이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거나 규칙을 한 개만 더 넣을게요. 의미 없이 그냥 넣어볼게요. 말도 안 되는 강의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한 개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규칙이 두 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럴 때 내가 들어가서 두 번째죠. 뭐가 두 번째냐면 요거죠. 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두 개 작성을 했다. 이럴 수도 있죠.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만약에 잘못된 규칙만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표 안에 두고 규칙 관리 가서 삭제할 규칙을 선택 후 바로 위에 규칙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일본 한 개 더 넣었거든요. 조금 전에. 규칙 관리 가면, 쓸데없는 규칙, 저 요두고 했으니까, 쓸데없는 규칙이 한 개 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 규칙이 잘못된 규칙이라면, 야를 지우면 이건 맞다 칩시다. 이것만 선택해서 규칙 삭제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규칙이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맞고, 근데 나는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다 지우고 다시 하고 싶어요. 모두 지우고 싶어요. 그때는 아무 데나 두고 가도 관계없어요. 이거 규칙 지우기 메뉴 가서 시트 전체에 있는 규칙을 다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무 표 하나 줘도 됩니다. 저 위에 보면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규칙 지우기 가서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한번 눌려볼까요? 지워집니까?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더 해보는 거죠. 복습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는 다 한번 더 해보십시오.
일단은 제목행은 안 잡는다. 왜 안 잡느냐? 잡으란 말이 없으니까 문제 보면 A4부터죠. A4부터 여러분들 H 여러분들 18 잡아주시고 조건부 서식하는 경로 이제 한번 복수해봐라고 시켜본 거고요. 세규칙. 항상 이까지는 다 똑같아요. 모든 문제가 이 경로는 다 똑같아요. 수식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가서 여러분 너네에서 레프트 함수 오늘 처음이니까 물론 이게 확실히 이해되는 건 알겠지만 레프트 함수 써야 됩니다. 발로 열고. 자, 레프트 함수 썼다면 학번 요소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항상 처음 요소 검사해요. 데이터 처음 요소 A4를 찍으면 절대 참조가 되죠. F4키 두 번. 달러 A4가 됩니다. 뭐 행고정 해제하는 이유를 알려드렸고요. 콤마 4는 비교값이 네 글자니까. 왜? 네 글자만 추출해야지 비교값 길이하고 똑같죠. 그리고 갈로 닫고 있고 2024 치면 아쉽게도 레프트 함수는 이 숫자가 문자로 바뀌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이 숫자를 문자화 시키는 방법은 쌍따옴을 묶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묶어주면 문자 2014로 엑셀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넣는 게 올바른 수식이고, 수식은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서식은 늘려서 넣어주면 되죠. 자, 여러분들 파랑, 뭐 방금 아까 했던 거 파랑 넣은 겁니다. 확인. 마지막 확인할 때만 나오죠. 음. 자, 요 패턴만 하시면 나머지 패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 해봤고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풀 건데요. 자, 넘기시가지고 패턴은 똑같은데 1-5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조건부 2가 있죠. 조건부 위로 가셔가지고. 자, 요번에는 제가 일부러 좀 굵게 할게요. 자, 항상 순서는 똑같은데 조건을 좀 파악해 드리면 책에서 지기가 차장 다음에 이면서죠. 아, 이면서를 동그라미. 야가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조건이 두 개 이상입니다.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 조건 1과 조건 2가 이면서는 동시만족 관계인데요. 요번에는 조건이 두 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아까 한 개였잖아요. 그때 이제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조건과 조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동시냐, 한 가지냐. 어떤 말이 오냐,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 범위로 연결된 조건과 조건의 관계는 무조건 동시만족이에요. AND 관계라거든요. AND 관계는 동시만족 관계인데, AND 함수를 쓰는 겁니다. AND 함수는 특징이 있어요. 이 함수는 인수들이 다 조건씩밖에 못 적어요. 요 AND 함수는 항상 이 특징이 논리적 검사만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식만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식만 인수로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면 돼요. 논리적으로 이 조건식이라고 보면 돼요. 조건 1과 조건 2가 여러분들 AND를 쓰면 동시로 만족하느냐라고 야가 true가 나와줘야 돼요. TT가 나올 때는 야가 true라는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동시만족 관계는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true, 이건 F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전체는 F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F가 들어가면 펄스로 출력을 하는 함수, 이 함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하기 전에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n드랑 이 함수는 이 연산자들 함수가 있을 겁니다. 함수는 어떤 연산을 하냐면 논리 곱 연산을 하거든요. 곱하기 연산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컴퓨터의 원로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입니다. 이 전산직이나 뭐 우체국의 뭐 전산 파트 그 공부하시는 분들 정보 처리 기사 필기 과목을 공부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전산직 시험에 치려면. 거기서 나오는 논리 곱 연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곱하기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true라는 값은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어떤 값을 가지냐면 1을 가지고요. 펄스는 0값을 가집니다. 값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곱하기 연산하기 때문에 보세요. true일 때 true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요. 1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지. 결과가 true가 나오는 거죠. 한 가지라도 펄스가 나 펄스는 0이거든요. 0을 곱하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펄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무조건 동시만족을 하는 관계가 논리 곱 연산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때 조건 입력 순서는 똑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함수가 들어가면 여기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넣을 때. 요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나 또는 뭐뭐와 연결되는 관계는 여러분들 OR 관계거든요. OR은 한 가지만 true가 나오더라도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한 true가 됩니다. OR은 참조로 논리 합 연산이거든요. 더하기. 1 더하기 0은 1이 되니까. false가 한 개 들어가더라도 1이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true가 되더라도 그냥 false 되든 말든 true가 나와요. 펄스일 때만 펄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OR은 요 말을 좀 외우셔. 우리는 AND 아닙니까? AND?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지기가 여러분들 차장이냐? 이거는 지기가 차장과 같으냐라고 넣을 거고요. AND이면서니까 총급여가 500만 원 미만은 미만 연산자는 요겁니다. 작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다? 동시만족 관계죠. 그러면 너하고 and를 넣고요. 조건 1, 조건 1을 할 건데 이 조건 1이 이거죠. 지기 주소 찍고 이꼴 차장이냐? 문자니까 쌍따옴 치는 겁니다. 조건 1 끝났고요. 콤마 찍고 조건 2는 총급여 주소 찍고 미만 기호 놓고 500만 원. 그럼 이 두 개가 동시에 트루트를 때 그 해는 색깔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주소 찍을 때 있잖아요. 이 두 개. 반드시 행고전이 됩니다. 야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주 절대 참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는 분이 많아요. 꼭 행고점이 있어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한번 요 식을 한번 넣어 볼 건데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위부터 잡는 거죠. A4부터 G15를 잡고요. 자, 범위 잡았다면 제목행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경로는 똑같습니다. 조건부 서식 가서 여러분들 세 규칙을 클릭. 자, 여기에 수식을 사용하여 선택하고요. 자, 여기에 넌을 넣고. 자, 여러분들 조건이 동시만족 관계는 AND 함수를 쓰려 했거든요. AND, 갈로 열고. 자, 조건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조건 1이 이제 마우스 딱 잡으시고요. 직위가 여러분들 차장인지를 검사할 건데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또 처음일 때는 차장을 골라서 찍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처음 데이터요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야가 차장이든 차장이 아니든 야부터 스타트, 야부터 찍으시라. 그래서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야를 찍어야 돼요. 부장. 그럼 주소 찍었더만 여러분들, 달러시 달러 4가 되잖아요. 절대 참조. F4키 몇 번? 두 번. 저 달러시 4라고 주소를 바꿔야 돼요. 형식을. 그 다음 여러분들 같으냐? 이꼴 차장 문자니까 쌍따옴 치고 차장 11문자 콤마. 그럼 이게 조건 1입니다. 조건. 콤마 찍고 조건이는 여러분들 우리 총급여 주소 찍으러 갑시다. 요거 데이터 처음 주소 요거. 야를 찍고 F4키 두 번. 달러 G4가 되겠죠. 그리고 미만은 작다는 기호 넣어주시고요. 500만 원은 숫자만 치면 돼요. 콤마 넣을 필요 없어요. 공이 6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요다. 그럼 제가 방금 넣었던 식은 요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맞는지 요거 행고정 해졌는지 보시고요. 대답은 없습니다. 미만 기호 잘 넣었는지 보시고. 차장은 쌍따옴표를 잘 쳤는지. 중간에 콤마로 구분했는지 보시는지. 자, 여기까지 잘 됐다면 이걸 서식 넣으러 확인해 보시고요. 자, 서식은 뭐 넣을 거냐면 문제에서 여러분들 글꼴 스타일은 굵게 돼 있고요. 글꼴 색은 이거는 빨강이네. 요거 지정하러 갑시다.
그러면 요 밑에 서식 버튼 있지 않습니까? 클릭. 자, 글꼴 스타일 안에 여러분들 굵게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 굵게. 그다음에 글꼴 색은 빨강 넣을 건데 눌려보시면 빨강은 표준색에서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진한 빨강이에요. 그래서 그거 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눌렸더만은 8행, 10행, 14행, 3개만 들어가네요. 답 한번 볼까요? 결과. 왔다 갔다 해볼까요? 영화도 3개만 들어가네요. 그러면 잘 됐다. 8행, 10행, 14행. 틀렸으면 편집하러 가면 되죠? 그래서 요거 맞는지 보십시오. 편집에서 틀렸으면 요거 확인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조건부 3시트로 이동하시고, 자, 문제 보면 체험 코드가 P 조건이고요. 또는이니까 OR이죠. OR 함수, 그래서 나왔고, 일단은 S로 시작. 둘 다 시작이거든요. 시작에 나오면 레프트 함수가 나온데 있죠.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데 함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또는은 OR 함수하고 레프트 함수를 같이 쓸 거거든요. 저라면 여러분들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요것은 뭐 했던 거 좀 지우고 이제. 요번에는 체험 코드가 P로 시작. 레프트 써가지고 한 개만 추출한 값으로 약을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똑같습니다. S. 레프트 쓸 겁니다. 뭐 조건 1과 조건 2가 또는 OR 관계입니다. OR 함수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리고 요번에는 함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비교현상자, 비교값, 문자로 비교할 거예요. P는 문자니까 쌍따옴표.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너하고 OR이 들어가겠죠. 레프트. 그리고 체험 코드 찍고 F4키 두 번, 콤마 1이죠. 갈로 닫고, 이꼴 P. P인지를 검사할 거고, 콤마 찍고 두 번째 할 때는 또 치지 말고 야를 갖다 붙이고, 야 S로 바꾸면 빠르죠. S. 그리고 갈로만 닫아주면 끝이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야 똑같기 때문에 야만 바꿔주면 됩니다. 요거만 바꿔주니까 빠르겠죠? 복사를 쓰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조건 1과 조건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작업 순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A4부터 F14 잡고 조건부 서식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규칙 클릭,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항상 요겁니다. 메뉴는. 그리고 이제 우리 넣어볼까요? 그럼 처음에 뭐부터 넣냐면 OR이라는 함수부터 넣어야 되는데 는이 먼저 들어가고 OR 발로 열고, 자 레프트 함수 써보겠습니다. left 레프트 발로 열고. 그러면 어디서 추출할 거냐면 여러분들 체험 코드라는 데이터 처음 주소인 C4를 듣고 야부터 검사해요. 왼쪽에서 한 개만 추출할 거거든요. 일단은 찍었으면 F4키 두 번. 달러 C4로 일단은 행고정부터 풀어야 됩니다. 콤마 1이죠. 왜? 한 개니까. 발로 닫고. 그러면 함수 레프트 함수 끝났거든요. 거기서 비교현상자 같으냐는 쌍따옴 치고 P와 같으냐 할 때 P는 대문자죠. 자 그러면 야가 조건 1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여러분 또 치지 말고 레프트라는 요 함수부터 P까지 블럭을 잡아서 복사해서 콤마 뒤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레프트부터 해가지고 복사해서 여러분들 콤마 뒤에 갖다 붙이고 P 말고 S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식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달러 C4고요. 뭐 복사해서는 똑같이 오겠죠. 그죠? 요까지만 잘 하시면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요거만 바꾼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잘 됐으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서식으로 갈 건데요. 서식이 뭐냐면, 배경색이죠. 배경색에 녹색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밑에 서식 버튼 눌려가지고, 배경색은 글꼴색이 아니기 때문에 채우기 탭이에요. 여기 배경색이죠. 녹색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요. 사실 무늬색에 자동을 눌려볼까요? 무늬색을 설정을 한 건 아니고, 이하의 배치나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색상, 이거, 무늬색은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색상 이름이 나오거든요. 잘 모를 때 쓰시는데. 그러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올리면, 사실 오른쪽에서 여러분들 몇 번째냐면 5번 녹색이거든요. 얘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위치만 확인하고. 누리면 무늬색이 들어가니까. 무늬색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5번째를 배경색에서 클릭하는 거지. 색상을 잘 모를 때. 그리고 이게 녹색이거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면, 오,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4행, 6행, 7행,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답안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필터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고급 필터 파일 열고 해야 되거든요. 요거 닫게 하시고요. 고급 필터 여러분 조건부 서식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쉬울 거예요. 일단은 요 개념부터 설명드리면요.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일단 필터란 자체가 뭐냐면 원하는 자료만 추출하는 거거든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 필터의 기능 두 가지는요. 자동 필터 나중에 들어가면 필터라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란 말은 없거든요. 고급 필터는 고급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할 건데. 자,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의 차이점 알려드리면, 자동 필터는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그대로 표시를 하지만, 그 필요 없는 행은 숨겨집니다. 늘 그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급 필터는 추출 결과를 여러분들 원본표에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장소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필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요거 고급 필터가 시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장소에 결과를 복사해서 표시하는 게 시험이에요. 근데 일단은 조건부터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럼 조건부터 입력 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건 입력법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잠시 체크할 게 있어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필터는 어떻게 조건 입력하는지. 그 조건 입력할 때 그 조건부 서식처럼 and or 함수를 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면서이고 모두 연속 보임 관계는 동시만족 관계는 맞아요. 근데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을 하면 동시만족 관계고 그다음에 이거나 또는 뭐와 연결된 관계는 OR 관계인데 얘는 다른 행 입력하면 OR 조건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것은 그냥 설명하겠어요. 잠시 찍어볼게. 원래 부서가 여러분들 기획이 돼 있어요. 기획치고요. 제가 조건을 밑에 처리거든요. 직책을 제가 부장을 이렇게 나란하게 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 같은 행위 쳤으니까 동시만족 관계. 근데 필드명은 원래 옆에 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조건 치실 때 나중에 어떻게 많이 치냐면 이렇게 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치는 게 아니고 필드명 요 밑에 여러분들 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입력은. 옆에 치면 안 돼요. 옆에는 나란하게 올 필드명을 입력하는 것이. 그죠? 그 아래에 이렇게 같은 행의 조건을 입력하면 이 말은 부서가 여러분들 기획이면서죠. 직책이 부장인. 이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 그 부서가 기획이 꼭 돼야 되고요. 직책이 부장인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고, 이 아를 밑에 이렇게 다른 행위 좀 틀리죠? 행위 틀리면 야가 이거나로 봐. 이거나.
이것을 만족하든지 또는 이걸 만족하든지 한 가지 만족에도 추출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 관계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면 동시 만족, 다른 행위면 한 가지 만족, OR 관계.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잠시 보면 여러분들 구분이 비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건 1이고 이거를 동그라미. 이거니까 여러분들 뭐냐? 엔드 관계죠. 그러니까 같은 행에 나중에 입력할까요?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은 필드명이거든요. 앞에 있는 구분도 필드명입니다.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 조건이죠. 그럼 조건 1과 조건 2는 OR 관계이기 때문에 조건 입력하는 방법 한번 해보면요. 조건은 아무 데나 입력하면 안 되고 책 보면 A 18부터 D 20셀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필드명을 쳐야 되는데 오타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것이 뭐냐면 필드명은 복사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복사해서 붙여놓는. 그래서 그 고급 필터에서 여러분들 필드명을 입력하도 되지만 입력보다는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타 때문에. 저는 입력하고 싶은데요. 입력하고 싶은데. 근데 복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복사는 컨트롤 C 카피 약자고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거든요. 뭐 헷갈려 붙이기 왜 알았죠? 제가 붙이기 V니까. 그럼 엔터를 좀 치. 엔터가 편해요. 1에 0 붙여넣기거든요. 야는 여러 번 붙여넣을 때 쓰면 되고 한 번만 붙여넣을 때는 엔터가 편합니다. 복사하고 엔터 치면 요 데이터가 그대로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필드명부터 한번 복사해 볼까요? 올라가서 여러분들 필드명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을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요 두 개의 필드명 어디 갖다 붙일 거냐면 A18 시작 주소에 넣겠습니다. 조건이면 시작 주소 A18 한번 클릭 엔터 이게 편해요. 한 번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조건을 넣을 건데 같은 행위 치느냐 밑에 치느냐 지금 이거니까 같은 행위 쳐야 되겠죠? 구분 밑에 여러분들 비회원 입력할 때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비회원 치고 엔터 치면 되는데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엔터 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는 추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들어갔잖아요. 공백을 참 많이 넣어요. 이렇게 넣으면 야 인식 못합니다. 엑셀이. 그래서 절대 스페이스바 누르지 마시고 입력하자마자 엔터 치면 되죠.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할인 금액은 나란하게 요 행위에 똑같이 치면 돼요. 그것을 비교 연산자부터 치시고 위함. 그 다음에 7만 원 아닙니까? 7만 원이라고 숫자 공짜 입력할 때 잘린 4개입니다. 3개 치는 분도 있고 뭐 5개 치는 분도 7만 원은 4개죠. 자, 요렇게 치면 동시만족. 그러면 엑셀이 반드시 비회원인 동시에 할인 금액이 7만 원 이하 동시로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거예요. 자, 그리고 특정 필드를 추출하는 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그 책 보면 복사 위치라는 게 있죠? 그 추출할 결과적 추출할 위치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A22에 클릭해서 확인 눌리면 여기서부터 결과가 출력이 이렇게 쫙쫙쫙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까지가 조건 입력하는 방법 확인해 보시고요. 맞는지.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조건 범위 잡을 때 요 네 개만 잡을 거거든요. 그거 알아놓으시고요. 그럼 이제 작업하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셀 포인트를 원본표 안에 두고 시작하면 나중에 고급 필터에서 목록 범위 잡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시작할 건데요. 표 안에 두는 요 안에 둬야 되지 여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원본표라는 것은 요겁니다. 요 안에 아무 데나 두고 자 메뉴는 거의 80%가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기능 문제. 데이터 탭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 있습니까? 고급을 클릭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동으로 여러분들 목록 범위가 안 잡혔습니까? 요거 A3부터 G15 확인하셔야 돼요. 맞는지 봐요. 자, 그래서 자동으로 범위가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표 안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장소의 결과를 추출할 거거든요. 다른 장소의 복사 옵션을 선택하고, 여기가 복사 위치 활성화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건 범위에 커스를 두시고요. 요 안에 두고, 우리 입력했던 조건 요 네 개를 잡습니다. 그러면 네 개 잡아주면 그 기억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복사 위치에 커스 두시고, 결과는 A22 셀부터 추출할 거거든요. A22 주소만 찍어줍니다. 복사 위치에 가서. 그리고 확인 눌리면 끝. 결과적으로 22회부터 26회까지. 야는 비회원인 동시에 할인 금액 보니까 7만 원 다 예약값 맞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되면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실패했을 때 이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 20회부터 25회 행 전체를 잡으십시오. 지우는 방법.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했으면 다시 뭐 조건 한번 검사해 보시고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할 것 같으면 또 표안에 두고 다시 고급 올려볼까? 그리고 기존에 잡혀 있는 게 남아 있을 거예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목록 범위 맞죠? 조건 범위 맞는 한번 클릭하시면 이 범위가 잡혀 있으면 잘 된 거야. 근데 안 잡혀 있을 때 이게 지울 거죠. 지우고 다시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영어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런 크리테리아는 무슨 뜻이냐면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범위를 또 잡으면 했던 거, 이 영어가 찍혀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잘 잡혔다는 소리. 요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A22를 찍어주시고 확인 눌리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자, 한 개가 끝났고, 뭐,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같은 행에 친다는 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1-55 페이지. 자, 고급 필터 2로 갈 건데요. 자, 책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성별이 남 조건 1입니다. 이면서니까 and 같은 행에 입력할 거고요. 총점이 250 이상입니다. 조건 1과 조건 2는 동시만족 관계죠. 요번에는 해당 필드에 있는 데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 추출할 건 아니고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겁니다. 그게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이죠. 그러면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추출할 때는 나중에 여러분들 그 복사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A 여러분들 25 아니에요. 요게 미리 추출할 필드명을 입력해 놔야 돼. 그게 아까가 좀 틀리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필드명은 복사자라는 타이틀을 걸었잖아요. 치지 말고 그게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부터 먼저 처리하면 성별하고 총점은 필드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성별하고 여러분들 성별인데 성명을 복사한 분도 계십니다. 성별입니다. 성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총점 선택하고요.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10 복사. 그 다음에 A20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한번 클릭을 하고 엔터 들어가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조건은 직접 입력할 거고요. 성별 밑에 남이라고 치고요. 같다라는 건데 너는 안 넣어도 돼. 너는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같은 행위 쳐야 되겠죠. 이면서니까 비교 연산자부터 넣고 숫자는 뒤에 들어갑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이상 기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250이라고 치세요. 이렇게. 여기 조건 다 끝났어요. 같은 행위 치는 이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요번에는 다 추출할 건 아니고 특정 필드의 데이터만 추출하기 위해서 응시번호, 성명, 서류,
필기 면접을 복사할 건데. 응시번호, 성명,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서류, 필기, 면접, 뭐 들어가도 되고, 클릭하도 되고요. 총 5개의 필드를 선택이 돼야 됩니다.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번에는 추출 결과 복사 위치인 A25셀에 두고, 여기에 두고, 한번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5개가 쫙 들어가죠. 그 나중에 이제 기능 들어갈 때 여기 이제 준비가 다 끝났는데요. 기능 들어갈 때는 A25만 찍으면 안 되고 복사 위치 잡을 때 이거 5개를 잡아줘. 그래 이것만 추출해야 돼요. 이것만 탁 찍으면 응시번호만 쫙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작업 들어갑니다. 표 안에 두고 고급 클릭하겠습니다. 고급 필드. 정렬 및 필드 그룹에 있죠. 고급. 그럼 범위가 다 잘 잡혔죠. A3부터 G18. 다른 장소에 복사하고요. 옵션 바꿔주시고, 조건 범위에 커스를 넣어놓으시고, 한번 클릭. 그리고 우리 조건 입력했던 거 요 네 개를 잡아주면 됩니다. 조건 범위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A25만 찍으시면 안 되고, A25부터 어디까지? E25까지 추출할 필드명 5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오 이렇게 나오죠. 25행부터 29행까지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죠. 옆에 답안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해보시면 되겠죠. 맞는지. 결과 있으니까 무슨.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 이거죠. 같은 행이냐 다른 행이냐.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째 것은 한번 직접 해보실 건데요. 1-57페이지. 고거 필드 3에 가셔가지고 이제 한번 팔려도 관계없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참조로 이거 나면 OR 안 됩니다. 다른 행위 입력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 것은 무조건 여러분들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부서가 격리부할 때 부서는 필드명이고 격리부는 치야될 조건. 이거나를 제가 동그라미 쳐고 다른 행위에 입력을 해야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유죠.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안겨야 되지. 그죠? 안기도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면 왜 그럴까요? 제가 돌아 물어보겠죠?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죠. 안 해온 것이 학습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는 뭐가 어디 짓는 다른 행위죠. 오해하는 게니까. 자,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행위 뭐냐 이거죠 또. 그럼 필드명부터 복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부서하고 급여는 필드명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 이제 세 번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필드명을 복사하세요 물어봤는데 그게 또 뭡니까 하면 또 집중을 안 하시는 거죠. 이 책에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학교가 이 책 버리세요. 누구한테 물려줄 것도 아니고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부서, 필드명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급여도 선택하세요. 저는요 띄엄띄엄 선택하는 걸 모르겠어요. 그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다는 거. 훈련성은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 혹시나 이거 선택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부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급여 클릭. 근데 복사하는 컨트롤 C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어디에 붙여넣는 겁니까? 그게 바로 조건 넣는 시작 주소 A18. 여기 가서 엔터. 이까지는 저는 뭐 가능한데요 하는 분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잘 보셔야 돼요. 부서 밑에 여러분들 격리부를 치야 되고요. 같은 행이면 이게 치야 되는데 치는 이유는 동시만족일 때는 치고 동시만족 어떤 말에 또 들어갑니까? 기초 가볼까요?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번 이렇게 연결고리는 동시만족 관계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닙니다. 이거나는 OR 관계입니다. 다른 행위의 조건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치면 안 되잖아요. 밑에 쳐야 되죠.
자, 그럼 밑에 가서 여러분들 비교현 상자는 지금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처음이니까 보고 계속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상이거든요.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밑에 이상 기호 넣고 그 다음에 400만 원이죠. 공이 6개. 자, 여기 조건 입력법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잘, 또 필기시험이 나오거든요. 이거 필기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기가 다 필기에 이게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실기를 못하면 필기는 걸릴 수가 없다. 그죠? 덴터 빼고는. 그래서 실기도 중요하다. 자, 그럼 요까지 입력이 됐다면 여러분들 이제 기능을 알고 있으면 되죠? 요번 문제는 뭐 특별한 필드를 추출하는 건 아니고 다 추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능은 표 안에 두고, 자, 그다음 어디 간다? 고급. 고급이 고급 필드입니다. 자, 그거는 데이터 탭이 있어요. 그러면 고급을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하는 것은 다 하는 거 알겠습니까? 스스로 해봐야 돼. 그러면 목록 범위는 잘 잡혔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항상 시험에서는. 조건 범위에 커서 두시고, 제가 커서 두랬더만은 이거 눌리면 이거 설명한 적도 없는데, 이거 좀 신기한 것은 설명 안 했던 건 다 알아요. 설명한 것은 안 해. 그거 눌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하면 되지. 자, 요거 잡아주면 되지.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복사 위치 가셔가지고요. 복사 위치는 여러분들 결과 복사 위치 A23 돼 있죠? 그 주소만 찍어주면 되지. 간혹 가다가 이제 이거 왜 나옵니까? 이거는 시트를 클릭하면 시트를 지켜요. 원래 나오는 거니까 이상할 거 아니고 원래 나오는 거 이거는. 확인.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이랑 끝.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없고 이것만 외워 놓으시면 되겠죠. 요거.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수업 마치면 오늘 했던 거 여러분들 다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오늘 배웠던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뒤에 기출을 풀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번 책의 기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문제 1번에 뭐 배웠어요? 셀 서식 배웠잖아요. 근데 배웠던 조건부 서식과 지금 고급필도 계속 나올 거지만 더 배울 수도 있겠죠. 이제 시간상이. 이 문제를 골라서 연습합니다. 이게 센스가 있는 학습법이에요. 해당 담당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복습을 다 했다면 한번 내가 스스로 한번 기출을 한번 풀어볼까? 기출을 넘겨라. 그래서 풀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빠른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제 내 실력을 보자 이거죠. 내가 스스로 해보자 이거죠. 네, 그렇게 학습하시는 거예요. 자, 뭐, 꼭 풀어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기출 문제 1회부터 10회까지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게 좋은 학습이에요. 모르는 것은 또 기출 풀이할 때 할 거니까.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고급 필터고, 오늘은 한 개만 더 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들, 자동 필터를 볼 거고, 기능이 한 개 더 나오거든요. 그까지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들, 자동 필터는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자동 필터는, 여러분, 이 안에 뭐 어떤 특정 조건을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 안에 두고, 여러분들, 메뉴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가서, 경로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를 끄냐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필터가 자동 필터였죠. 그죠? 요 필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목 표시, 제목행이, 즉 제목행이 여러분들 뭐가 생기냐면 화살표가 생겨요. 여기 이제 필터링 도구인데요.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 막바로 들어가면 돼요. 뭐 조건 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밑에 보면 자동 필터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클릭. 표 안에 두고 왜 표 안에 두냐면 요 제목행이 나중에 이제 필터 누르면 이게 필터링 할 수 있는 화살표가 다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표 안에 두고 저 위에 보면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 그룹에
필터를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가 생겼죠? 자, 문제 보면 성별이 열화 돼 있죠. 그럼 성별 눌려가지고 여는 사실 요 남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제하면 여만 추출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남 체크 해제 확인. 여만 나오죠. 필터는 됐든 행번호 색깔은 파란 색깔은 남 숨겨진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총점이 250 이상, 총점 옆에 화살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숫자 필터 가면 여기 보면 이상은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가 이상입니다. 크거나 같은 야를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눌려볼까요? 눌리면 여러분 창이 뜰 건데 이상 연산자가 들어가 있고요. 요 숫자만 치면 돼요. 250. 그럼 끝이죠. 250. 확인. 그러면 이 성별이 여인 동시에 총점이 250인 데이터만 추출한 행위 5행, 9행, 11행, 12행, 13입니다. 이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한 개 잡아드리면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어, 열과 열이 다른 열의 관계는 다른 필드지? 그 다른 필드죠? 관계는 무조건 엔드입니다. 동시만족 관계죠. 엔드 관계라는 거. 같은 열에서 같은 필드죠. 같은 열에서는요. OR 관계가 될 수 있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는 동시만족이 될 수가 없죠. 같은 열에서 여러분들 AND나 OR 관계가 다 같이 될 수 있는 것은 OR도 될 수 있고 AND도 될 수 있는 관계는 숫자 데이터, 날짜 데이터 여러 가지 되겠죠. 필기템, 필기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필기 시험을 친다면 지역이 있어요. 지역 필드 예상은 지역이 서울이면서 여러분들 부산인 데이터만 추출하고 싶다. 이런 경우하고 1번 경우, 2번 경우 지역이 여러분들 서울이거나 부산이 여기서 어떤 게 맞겠습니까? 1번이 답일까요? 2번이 답일까요? 아, 틀린 거 모른다면. 1번일까, 2번일까요? 이거 될 수가 없지. 그죠? 같은 지역 필드에서 서울인 동시에 부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치면 부산, 서울, 행이 다 틀리게 치잖아. 그죠? 다른 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같은 일에서는 OR 관계에만 될 수 있는 것은 문자 데이터인 경우가요. 지역 안에 서울과 부산을 동시에 입력할 수는 없다. 다르죠. 이게 필기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모르면 필기시험에서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실기는 그냥 물려서 하면 되겠지만 필기는 디테일하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야는 잘못된 방법이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렇게 추출할 수가 없는. 이건 X. 이런 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더라 이거죠. O. 요거죠. 그리고 한 개 더. 요거하고는 정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같은 열 필드 어떤 데이터 성향이 틀려요. 같은 열에 다른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경우. 필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여기 나왔으니까 잠시 필기 내용을 할 건데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 나, 다가 있고 100, 200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구분형 필드라는 요 안에는 데이터 성격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죠?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필터링 시켰을 때 이거 눌렸을 때 과연 여러분들 텍스트라는 필터라는 게 나오겠느냐? 메뉴가 필터 나오는 필터? 혹은 숫자 필터가 나오겠느냐? 메뉴에서. 저는요, 이 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하기 전에, 필터링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필터링 시켰잖아요.
그러면 문자 입력된 데이터는 지금 같은 데이터 성격이지 않습니까? 야가 어떤 메뉴가 나와요? 텍스트 필터가 나오지만은 숫자는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이거 말고. 숫자는 뭐가 나옵니까? 숫자 필터가 나오죠. 근데 이 데이터 성격이 같은 경우죠. 근데 이런, 해제할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필기용으로. 야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으면 과연 숫자 필터라는 메뉴가 뜨겠느냐? 아까 텍스트 필터가 뜨겠느냐? 그걸 물으면 이게 필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데이터 순위 우선입니다. 문자는 3개고 숫자는 2개잖아요. 이거 눌려보면 보세요. 자, 지금은 텍스트 필터 뜨지 않습니까? 왜? 문자 데이터가 많으니까. 제가 야를 300으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숫자가 많잖아, 이제는. 그러면 야가 뭐가 바뀔까요? 숫자 필터가 바뀝니다. 여기 필기 시험이야. 그럼 이런 실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것은 뭐냐 이거죠. 야는, 안에 데이터죠? 많은 데이터 순으로 여러분들, 필터 기능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문자 데이터가 많을 경우, 번화된 문자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범위 안에 메뉴는 뭐가 뜬다? 텍스트 필터가 뜹니다. 메뉴가요. 텍스트 필터. 만약 숫자가 많다면 여러분들 숫자 필터가 뜨겠죠? 그러면 숫자 데이터가 범위에 많다면 숫자 필터가 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필기 공부할 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